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오늘은 양봉과 음봉, 미국 주식의 상승 그리고 미국 주식의 하락을 뜻하는 옷으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머니네버슬리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앵커는 네. 하락을 좀 좋아하나 봐요. 저는 근데 또 국내 증시로 넘어가면 네. 상승입니다. 그렇죠. 예, 네. 다 이유가 있죠. 자, 근데 제 옷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바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있었고요. 그 가운데 시장은 좀 관망세가 짙었고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이 사이에 올랐지만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소폭 하락하면서 5,555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06% 소폭 하락한 17,997선, 18,000선을 또 하루 만에 내줬습니다. 다우지수도 0.14% 하락했고요. 4만 선은 지킨 가운데 4만 35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테슬라,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에 무려 7%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네. 간밤에 국제유가가 5주 만에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WTI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1.8% 내리면서 76.98달러에 장을 마쳤고요. 7일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숫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그 지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그 휴전 협상에 본격적으로 좀 재개가 됐다라는 소식이 국제유가를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부터 보실게요. 매출은 예상보다 높았는데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2분기 매출이 255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247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주당 순이익은 52센트가 찍혔습니다. 예상치가 62센트여서 10센트나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나왔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 예상보다 나은 보고서가 나오면 강력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비쳤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시간외에서 5%가량의 급락까지도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알파벳도 실적이 나왔는데 알파벳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1.89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1.84달러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도 847억 4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유튜브 쪽에서는 매출이 좀 견조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보합 부근에서 오름세를 맞췄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체 맵을 통해서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의 혼조가 조금 보였고요. 특히 앞서 오늘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시간의 거래에서 모두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그 2분기의 실적이 저점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차량 인도 대수가 계속해서 발표가 될 때도 지금이 오히려 저점인 게 앞으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뷰가 나왔는데 과연 단기적인 장중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의 하락이 오늘 밤에는 얼마나 낙폭을 줄이게 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2%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아마존의 주가는 2%대 상승을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도 함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내용도 그렇지만 전기차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에너지주, 정유주 모두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엑슨모빌, 쉐보론 등의 종목들이 모두 2% 가까이 밀렸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4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는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가 2026년께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주가는 0.47% 상승, 구글의 주가 0.14% 올랐고요. 메타도 0.27%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락했었던 통신주들은 전반적으로 또 빨간불을 켰고 디즈니의 주가가 3%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고요.
여기 이민소비재 쪽에서도 맥도날드, 치폴레 등의 종목들 하락했고 나이키의 주가도 2% 가까이 밀렸습니다. 반면 최근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에 대한 증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관련한 그런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큰 장이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항공기를 예약했다,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일본에서도 관련해서 항공기 주문을 했다. 그러면서 보잉의 주가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반등하고 있고 밤 사이에도 4% 넘는 강한 상승이 보였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발표한 가운데 주가는 5%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 기계에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뭐 캐터필러나 디아로튼 같은 이런 종목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밤사이에서는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1912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여타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 1%대 밀렸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0.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0.7% 하락, 그리고 실적 발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밤사이 3% 하락했던 부분이 오늘장에서는 또 어떻게 만회될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지금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던 건 지금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요. 이 종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좀 혼조를 보였는데요. 버크셔에서의 그동안의 상승 뒤로 하고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도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했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 반등했지만 비자 실적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제 소비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카드사의 매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주가는 1%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특징주 살펴볼게요. 간밤에 진짜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실적주 특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 먼저 특징주 GM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기업이죠. GM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자율주행차 계획을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간 발목을 잡았었던 중국 사업 쪽에서의 그 재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조조정 이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제너럴모터스 GM 주가가 간밤에 6%가량의 급락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46달러에서 GM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UPS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의 택배 배송 업체 UPS인데요. 실적이 나왔죠.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찍혔습니다. 올해 가이던스가 하향이 조정됐는데 기존의 945달러에서 930달러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아울러 연내 자사주 5억 달러의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반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12%의 급락으로 정말 큰 골비 깊은 하락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참고로 조금 전에 UPS 쪽으로 에버코어는 목표가를 인하한다라는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145달러에서 138달러까지 인하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코카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펩시는 그 매출액이 급감한 바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코카콜라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순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기존 예상치인 8%에서 9%로 올려 잡았는데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아울러 코카콜라는 53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배당 수익률은 3%로 지속적으로 그 주주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좀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0.3%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64.96달러에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포티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데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고요. 영업 마진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1.33유로에 달하면서 컨센의 예상치 무려 33%를 상회했다라고 하는데요. 간밤 스포티파이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줄을 이었습니다. CFRA는 목표가를 355달러에서 375달러까지 올렸고요. 에버코어
투자자들도 42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키뱅크도 420달러로 상향 조정, 그리고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비중 확대까지 올렸습니다. 자, 스포티파이가 정말 급등,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상승폭을 줄이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12%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330달러 스포티파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4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를 잇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시장 이야기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관련한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머니네버슬립. 여러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자, 이제 더 신중해질 타이밍이다. 사실 최근에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참 쉽지가 않고 변동성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투자자분들도 신중해질 텐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표를 내놓는다면 이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실적 발표가 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외에도 따져볼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 실제 많은 투자자가 이전과 달리 일부 기술주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도 돌아보고 또 보다 여러 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 건데요. 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렉 바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시장은 투자자들이 기업 수익은 물론 이 경제 데이터와 미국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몇 주간 투자 방향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크로 관련한 변수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리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월 FOMC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증시 포인트에 이은 오늘의 한입뉴스, 오늘도 4가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입뉴스 열어보겠습니다. 더 천천히 갑시다.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뭘 천천히 간다는 걸까요? GM 소식입니다. 밤새 실적을 발표한 GM, 전기차 사업 진행에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빨랐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25년 북미 생산량인 100만 대의 목표 달성이 그래서 지연될 것이다라는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GM이 전기차 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차례 더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내 두 번째 전기 트럭 공장 및 뷰익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 출시를 추가로 지연시킨 것인데요. 특히 미시간 전기 트럭 공장 개조가 6개월 밀리면서 이 GM은 2025년까지 북미 생산량 100만 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GM의 전기차 인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GM은 내연기관 차량 대비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GM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의 그 마진율을 보면은 자동차 기업이 어떻게 20% 넘는 마진을 기록할까 싶었는데 테슬라는 그게 가능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게 쉽지 않으나 봅니다. 자, 이어지는 한입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미국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5.4%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현재 보니까 중위값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주택 공급의 회복이나 이 모기지 금리의 하락 이런 것들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의 6월 기준 주택 판매가 5.4% 감소를 나타내면서 지난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중위값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높은 부동산 가격에 주택 판매는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분기 내내 주택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현재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또 모기지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라 부동산 시장 상황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다음 한입뉴스 라마3 출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타의 이야기죠. 메타가 새로운 LLM 모델인 라마3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다국어 능력이 있고 또 일반 성능 지표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내년까지 경쟁사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메타가 새로운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3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모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AI 모델인데요. 메타는 라마3의 다국어 능력 및 일반 성능 지표에서 경쟁사들의 유료 모델에 근접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라마 모델이 내년까지 경쟁사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메타의 챗봇이 올해 말까지 가장 인기 있는 AI 비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라마3 출격과 함께 또 메타에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입 뉴스는 LVMH 소식 전해드립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소비재 가운데 값비싼 것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특히나 중산층의 소비가 더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들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버버리, 스와치 등 중국 본토 매출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마케팅 비용 축소 등의 업계 대응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관련된 매출이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네, 중국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이 럭셔리 브랜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LVMH는 아시아 매출이 2분기에 14% 감소를 했고요. 버버리와 스와치, 보스 등 다른 브랜드 역시 중국 본토에서의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이에 많은 럭셔리 브랜드는 중국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유의하시면서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럭셔리 마케팅보다는 조금 더 소비층을 낮춰서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제품도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한 기업들 앞으로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뉴스 확인해 봅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인데요. 새벽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실적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테슬라가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2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부문의 매출인데 분기 전기차 매출은 198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4% 감소했습니다. 1분기 전기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5%나 떨어진 바 있는데 또다시 매출 하락을 경험한 것이라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다만 2분기 전기차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는 14.39% 증가했는데요. 전기차 부문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럼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30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익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희석 주당 순이익은 0.52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86% 하락한 수치로 나타났고요.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247억 7천만 달러와 또 0.62달러였는데 매출은 기대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하회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혹시 포인트가 있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2분기 동안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모니터링하는 FSD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또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차세대 FSD 모델의 견고성을 높여왔는데요. 더불어 옵티머스는 테슬라 시설 중 한 곳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문에서는 배터리 부문에서의 비용 절감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 50% 이상 많은 4680 배터리셀을 생산을 했는데요. 비용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7월에는 자체 제작한 4680셀이 장착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차량 테스트 검증이 실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 사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가팩과 파워월은 모두 2분기에 기록적인 배포를 달성했습니다. 총 9.4기가와트시 스토리지 배포를 기록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레스롭 메가팩토리는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또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2025년 1분기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가팩토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갈지 또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프터마켓의 주가의 하락이나 장중의 주가 하락이 본장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자, 이어서는 코카콜라 소식입니다. 코카콜라도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어요. 뭔가 제로 슈가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일반 콜라고 제로 슈가 영향이 좀 있었나요? 네, 제로 슈가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오른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코카콜라 실적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코카콜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은 123억 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했습니다.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은 0.84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같은 수치는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보다 좋습니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평균 2분기 매출과 또 주당 순이익은 각각 117억 6천만 달러와 0.81달러였는데요. 이 같은 수치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카콜라는 2024년 유기적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9%에서 1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전 가이던스는 8에서 9% 증가였습니다. 여기서 유기적 매출은 기업이나 M&A나 또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매출 증가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노력과 내부 성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카콜라 어디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아무래도 라틴 아메리카의 매출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해당 지역의 매출은 1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고요. 북미 지역의 분기 매출은 48억 1,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 실적 발표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여러분께 매일매일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